자, 응력에 관련한 축의 설계 또는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이 위의 절반, 이 페이지의 위쪽 절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일단 이런 축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뭐 기어든 풀리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축의 이 부분이 좀 축의 다른 부분과 좀 달라요. 그죠?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만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는 이게 잘못됐는데, 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단면 2차 모멘트. 예를 들어서 힘에 의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힘에 의한 직경력을 알아봐서 그게 제일 큰 지점이 위험 지점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을 때 그냥 이것을 고려 안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 당연히 뭐 이게 있어봤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그냥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고 평가 또는 판단 내릴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예에서 보면 불행히도 요 점이, 잘 안 그려지네요. 요 점이 이 점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축 전체로 봐서는 가장 위험 지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가 위험 지점이다. 그 이유는 이걸도 다시, 자, 넓이가 줄었고 그 결과 단면 2차 모멘트가 줄어들었죠.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단면 2차 모멘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힘에 의한 직경력은 커졌다. 그래서 이 지점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하학적인 변화가 또는 일부의 어떤 형태, 형상이 다르다면 그런 게 만약에 응력과 관련된 그런 축의 성질에 변화를 줄 만큼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큼 변화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하중하에 어떤 하중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또 변동하중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우리는 각각 별개로 고려를 해봤었죠. 정적 하중 같은 경우에는 강도와 관련이 있고, 변동하중 같은 경우에는 피로 한도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두 개 공조라면 어떻게 될까? 자, 어떠한 일정한 변동 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변동폭, 변동 진폭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정하중이 함께 가해지면 원래 이 정도의 변동 하중이 가해지는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일반적인 정하중, 일정한 정하중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변동 하중이 추가적으로 가해지면 이 정하중의 성질상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임은 명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판단을 하냐? 자, 그러면 일단 한 개 한 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가 두 가지 있어. A와 B라는 재료가 있다. 이 A라는 재료의 강도는 예를 들어서 90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응력이 300이 가해졌어. 예를 들어서. 자, B는 500이라고 합시다. 강도가. 그런데 응력이 250 가해졌어요. 이 두 개 다른 경우. 자, 이 둘 중에 뭐가 지금 응력이 더 안 좋은 상태일까요? 응력이 그러니까 응력과 관련된 상태가 더 안 좋은, 또는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항복에 뭐가 더 가까울까요? 자, 얘는 B보다, 지금 B라는 물체보다 가해지는 응력은 크지만 강도도 커요. 그죠? 근데 얘는 강도가 작지만 가해지는 응력도 작죠. 그래서 두 개 단순히 비교하기 힘들죠.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정계수 N,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어 봤던 안정계수 N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지는 응력과 강도, 이러면 자, 위에 거 A 같은 경우는 300분의 900이기 때문에 3이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안정계수란 것은
현재 가해지는 응력이 3배가 될 때까지는 안전하다라는 말이죠. 3배가 되면 예를 들어 강도가 항복 강도면 3배가 되면 항복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극한 강도면 3배가 되면 파손이 된다. 파괴가 된다. 이러한 식으로 그 안전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B의 경우 안전계수를 봅시다. B는 250분의 5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전계수가 2입니다. 그래, 안전계수는 크면 클수록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안전계수가 2, A는 3이기 때문에 B가 지금 더 좋지 않은 상태죠. 파손에 더 가깝다. 그래서 B가 비록 응력은 A보다 작지만 강도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B가 안전계수가 2가 나왔고 B가 더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정하중의 경우에는 지금 가해주는 정하중과 그리고 정적 강도, 즉 제로의 강도와 비교를 했죠. 그런데 변동하중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변동하중은 지금 가해지는 응력의 진폭 분의 피로한도, 피로한도는 SE였죠. 그죠? 피로한도. 요걸 하면 또 안전계수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적 하중에 의한 안전계수를 N, 정적이니까 S라고 합시다. 피로 또는 변동하중과 관련된 안전계수를 N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안전계수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S가 2고 NF가 3인 놈이랑 NS가 3이고 NF가 2인 놈이랑 뭐가 더 안전하고 뭐가 더 안전한지 아는지 단순 비교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 하나의 안전계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한 번에 하나의 안전계수로 만드냐? 그거는 이렇게 만듭니다. n분의 1은 ns분의 1 플러스 nf분의 1. 자, 전기전자공학을 들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항을 병렬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ns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마 분의 s였죠.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서 m이라고 적힌 것은 정하중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은 평균 하중인데 평균 하중에 대해서는 평균 응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F는 시그마 A 분의 피로한도죠. 그래서 그게 뒤집어진 이 값.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단 하나의 안전계수가 나온다. 그러면 정하중이 좀 많고 변동하중의 폭이 좀 작더라도 뭐 다른 것보다 더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단 하나의 값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정하중과 피로하중 또는 변동하중이 공존하는 경우에 그 재료라든지 아니면 물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하중과 변동하중이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시는 따로따로 들어올 수는 없죠. 하중이라는 게. 그래서 마치 변동하중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변동하중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여기는 인장이고 밑에는 압축이겠죠. 자, 요런 게 원래 교본 응력이겠죠. 근데 여기에 정하중이 같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정하중이 플러스 값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놈이 정하중이 한 이 정도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래 있던 게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또는 이러한 힘이 들어오면, 이러한 응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정하중과 그리고 변동하중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응력이
30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상태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30에서 130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뭐 파스칼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정하중과 그리고 변노하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나누냐? 일단 이놈의 평균을 내요. 그러면 30 더하기 130 나누기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160이니까 뭐가 되나요? 평균은 80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변동 폭은 5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값에 50 빠진 게 30이고, 그리고 이 값에 50이 더해진 게 130이니까 이 값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을 의미하는 m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앰플리튜드 진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5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써서 정하중이라고 판단하고 여기다 쓰면 되고, 변동 진폭을 여기다 쓰면 된다는 거죠. 또는 30에서 130은 우리가 80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쓰면 되게 좋죠.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때 이것을 시그마 m이라 생각하면 되고, 요 놈을 시그마 a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평균 응력과 교분 응력으로 나누어서 그 평균 응력을 정하중, 그리고 교분 응력을 변동 하중으로 각각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